장호변 수필가의 양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국문의 학술 저작권 협회 이사, 사단법인 한국수필가협회 명예이사장, 대구교대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과학대학교 겸임 교수들에게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체입니다만 도서출판 북랜드의 발행이니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나가는 장호변 수필가의 강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호변 수필가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석한 이야기지만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은 제가 문화 활동하는 데 대한 어떤 반성문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저기 해보니까요. 로스 앳 카우스도 있죠. 여기에 그 카우스, 이제 우리가 알파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at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소할 때 영어 주소하면 어때요? 항상 뒤에 넓은 주소가 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카오스에 있는 로고스. 그래서 카오스 혼돈 속에서 로고스. 그래서 혼돈 속에 있는 조화. 그래서 로고스는 막 이치 또는 조화 이런 뜻인데. 자, 그럼 야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아마 이 로고스 이치는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은 자기를 숨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지도 않는다. 바로 당신들이 찾으십시오. 이쪽을 앞으로 해서 보면 뭐가 되죠? 네, 토끼가 되고 이쪽을 앞으로 하면은 오리가 되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겠다. 그죠? 자, 이 친구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얘가 온전히 그가 되어보지 않고는 누군가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하나 저한테 큰 장점이라면은 남을 쉽게 평가하지 않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단죄할 수 없다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쪽 발은 문학에 담그고 한쪽 발은 또 출판인으로서 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문학과 출판인 그 양쪽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뭔지 압니까? 이거는 저 아프리카에 가면 나미비아 하는 그 나미부 사막이 있는데 그 나미부 사막에 있는 풍뎅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제 그 사막에서 물을 못 구하니까 모래건데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향해서 등짝을 대서양 쪽으로 보고 물구나무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막에서 올라오는 열기하고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냉한 바람하고 그 사이에서 이슬이 맺히는 거죠. 그럼 그 이슬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서 있으면 이 밑으로 내려가 안 되죠. 물구나무 서서 이 이슬이 밑으로 내려와서 떨어지는 걸 바로 먹습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전부 다 이 풍뎅이처럼 정말 처절하게 살죠.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이 풍뎅이처럼 처절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한 판이죠. 계란 한 판 몇 개죠? 30개 중에 한 개도 없죠. 그럼 우리가 이걸 글로 쓴다면 뭘 하겠어요? 네, 계란 중에 한 개가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계란 한 개가 빠지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부딪히는 일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에서 뭔가 인생의 의미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연결하는 코드를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계란 한 개가 없다는데 한 계란 없다. 이래 되죠. 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떨까요? 계란 한 개 없는 건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데 한 계란 없다라는 그 명제는 어때요?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하기 위해 복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상인데 우리가 삶의 문제로 끌고 왔을 때는 전화 유혹이라는 그런 걸로 또 코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스님이 대파를 들고 있는데 왼손에 오른손에요? 왼손에. 그럼 어때요? 중이 왼손에 팔을 들고 있다. 네? 네, 중도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 쓰는 거는 어쩌면은 사소한 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명제로 연결 고리를 만들어냈을 때 좋은 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가사 만드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니까 저 자신에게 하는 완성문으로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잘한대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렇죠? 비교와 분류, 대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관련성을 찾아야 되겠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발음으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서로 반대적인 상반성, 그렇죠? 그 다음 의외로 이런 거가, 그렇죠? 아까 제가 중이 파들고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중도 좌파에서 의외로, 그렇죠? 계란 하나 없는 거 한 계란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질성이라든지 유사성 이런 우리 5가지의 관련성을 주로 가지고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두 종류가 나눈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나눠지냐니까요. 예,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 그렇죠? 그래서 낙관적인 사람하고 비관적인,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그렇죠? 두 종류로 나눠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말로, 그렇죠? 그럼 자, 서로 사람은 반대했는데 표현은 다 같이 없다로 같은 말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어때요? 뭐가 없을까요? 자, 비관적인, 낙관적인,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바로 나왔죠? 네, 한 개는 없다. 뭐든지 한번 해봐라 하면 어때요? 다 하죠? 자, 그럼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또 뭐가 없을까요? 네, 한 개 없다. 그렇죠? 자,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부정적이면서 또 코드는 같은 코드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분류하고 또 연결할 것이냐 이런 건 좀 재미도 있겠죠. 사는 것도. 제가 왜 그 부분이 안 된다니까. 이거 우리 코드를 많이 하죠. 네. 자, 여기서 동물은 몇 층입니까? 네, 고돌이 내조 이거 뭐입니까? 네, 사흑살이 그다음에 공산 셋 기러기셋 그러면 저 고돌이 5 그다음에 동물 몇이죠? 두꺼비 두꺼비 6 사람도 동물이죠. 7 그다음에 또 어때요? 제비가 있죠? 재밌죠? 네, 8. 자, 8가지 봤습니다. 그런데 또 더 있는 사람. 그런데 누구는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9이래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1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두 개는 어디 있을까요? 3관 속에 있을까요? 네, 8관 속에 있습니다. 8관 속에 뭐가 있죠? 네, 옥토끼 있죠? 네, 그래서 옥토끼 중에 방금 혼자서 찍는 옥토끼도 있고 둘이 그렇죠? 그러니 이제 달라지죠. 예, 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재밌게 살려고 하면은 뭘로? 안 보이는 것도 보완해도록. 그래서
자, 이거는 뭐죠? 빗자루. 예, 경상도말로 빗자리죠. 어르신. 그럼 어르신들은 어때요? 이제까지 살아오는데 가장 합리적인 걸 추구해왔죠.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합리적인 용도를 쓰는 거예요. 빗자루 어떻게 됩니까? 주면은 받아서 써야 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빗자루를 조금 어떨까요? 청소하고 있을까요? 네, 온갖 장난 다 하죠. 네. 그래서 빗자루 타고 날기도 하고 칼싸움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재밌게 그다음 또 어때요? 이 아줌마는 보니까 빗자루를 기타로 악기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용도 그다음 뭐죠? 합리성 또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좋은 글 쓰락하면은 좋은 글이라 하긴 좀 못하지만 남에게 읽힐 수 있는 재밌는 글을 쓰려면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적인 거는 다 번역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편리하게 있습니다. 닭은 어떻게 울죠? 네? 정말 또 뼈합니까? 그렇죠. 우리 어때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을 뿐이죠. 자, 이거 누가 한번 읽을까요? 자, 아마 그 여름 휴가 맞아가지고 그죠? 시골 고향집에 갔어. 더우니까 아마 밤에 등물을 하려고 그래서 아니면 목욕을 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샤워하고 있는데 별빛이 그죠? 네. 또 풀벌레들이 어때요? 아무리 나신을 다 보고 있죠. 네. 그렇죠? 삼겹살로 접히는 뱃살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별하고 이런 웃음소리가 들릴 때 별이 정말 웃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글을 쓸 때 별이 보는 것 같다, 내 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바로 생명을 풀어내가지고 별이 웃고 있다. 그러면서 저들끼리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털 뽑힌 돼지. 그 다음 뭐죠? 꼬리가 앞에 달렸습니다. 꼬리가 왜 앞에 달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성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꼬리 하면 뒤에만 달리는데 꼬리가 앞에 달린 털 뽑힌 돼지. 누구죠? 네, 아마 화살이겠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재미있게 한번 좀 발전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가 세상사를 우리가 읽고 접근할 때 어떻게 하냐니까 네, 사소한 일상을 아까 실험적으로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때요? 두 가지를 갖고 있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문학도 해야 됩니다. 그럼 비즈니스 어때요? 실험적인 거죠. 그 다음 문학적으로 하면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아내고 비유도 하고 상상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의 이야기로 가져왔을 때 그게 바로 죽비 소리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접근하는 방법으로 네, 문학적인 접근과 과학적인 접근인데 문학적 접근은 아무래도 직관적이고 과학적 접근은 뭐죠? 이론 중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는 저 책의 3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을 했죠. 네, 몇 번? 네, 몇 번 들어도 네, 모르면은 불여일견을 했는데 어떤 중학생이 시험지 해설하는 게 몇 번 듣고도 모르면은 개망도 못하다 이렇게. 그래도 해석되죠. 네. 아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관이고 명제고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개념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걸 물론 우리가 독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림이 쫙 그려지도록. 그래서
독자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독자가 그릴 수 있는 그림 쪽으로, 독자가 그릴 수 있는 상상 속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어떤 발모제 회사에서 발모제를 쓸때요 첨단 과학을 이용하고 그다음 온갖 과학자의 지식, 그다음 뭐죠 그 생리학적인 재료 이래 했는데 안 팔렸답니다.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 사실 팩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미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 뭐냐니까 연결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봐요. 꿈보다 해몽하죠. 해몽이 바로 뭐냐니까 연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럼 일단 우리 한번 연결해 봅시다. 그죠? 그럼 연결할 때 우리가 그럼 그걸 또 쓰려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써야 되니까 성공이란 말, success란 말 있죠? S-U-C-C-E-S. success. 그럼 success에서 머리 글자를 해가지고 글을 잘 쓸 수 있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입니다. 그렇죠? 자, 첫째는 우리가 스트레인지 해가지고 좀 낯선. 그래서 우리가 낯설게 하기 하는 말을 쓰죠? 낯설게 하기. 이것은 낯설게 하기. CS 말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인지하고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unexpected, 기대하지 않았던 은도한 쪽. 그런데 그걸 기대하지 않았던 걸 콘크리트하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credible, 그래서 믿게. 그 다음에 뭐죠? 이모셔널, 살아가는 이야기로. 그리고 심플한 간단한 스토리텔링으로. 그러니까 간단한 이야기로 깨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결국은 뭐죠? 우리가 새로운 스트레이트하고 unexpected한 관점으로,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 콘크리트하고 크레디블 이거는 화소가 되겠습니다. 화소. 줄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모셔널, 살아가는 이야기를 간단한 이야기로. 이거는 저는 우리 삶과 밀착된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스티브 세슨이라고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 필름은 세상을 담는 그릇이란다 그랬어요. 이야기 됩니까? 네, 필름은 세상을 담는 그릇. 그렇죠. 그래서 이 스티브 세슨이 어떤 생각입니까? 세상을 필름에만 담을 게 아니고 컴퓨터 파일에다 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중요회의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극비에 붙였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소니에서 에비카라는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90년대 말 그런 2000년대 초가 되면서 상품화하는 게 오늘날 디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세상을 담는 그릇이 필름에서 세상을 왜 필름에만 담아? 파일로 담자. 그래서 얼마든지 변해.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는 계속 버전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대구 사진 국제 사진 패널에서 출간된 걸 한번 봤어요. 보니까 좀 어때요? 시계에 바늘이 없죠? 왜 여기에 바늘을 없앴을까요? 현대인들이 12시에 밥 먹는 건 뭐 때문이죠? 12시기 때문에 먹죠. 배가 고파서 아니죠.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이 시간의 노예가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늘을 빼버린 겁니다. 시간에. 그죠? 그래서는 시에서 말하는 이미지하고 조금 다른 이제 스토리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그 휘성 황제는요, 황제로서 정말 멋진 황제인데, 황제가 제일 등록은 뭐죠?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번에 이것만 하다 보니까 위에 여진족이 내려와가지고
나라를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휘종 황제는 그 여진족에게 잡혀가가지고 노예로 갑니다. 자기 가족 다. 그리고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도망가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남송에 내려간 거기에 신하 중에 하나가 홍면한 사람이 따라 내려갔어요. 이 홍면은 호가 용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40년 동안 책을 읽고 수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홍대의 용제 수필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라든 이런 데서 우리 메모 형태로 역사, 문학, 철학, 정치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고전하고 비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택동이 이 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하니까 이 책에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역사, 문학, 철학, 정치, 경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될 또 먼저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 데 대한 모든 지식과 비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택동은 전쟁 기간 중에도 그 책을 항상 가져다녔대요. 그리고 자기가 임종의 순간에 용제수필 가져오느라 이랬대요. 그리고 그 용제수필을 어떻게 하냐니까 나이 들어서는 못 보니까 노안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복사해가지고 확대 복사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베이징 북경대학에 입학하는데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다음에 가면 꼭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자, 아주 대단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필이란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부터 19세기 고려 말기부터 조선까지 그래서 이제 그 수필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신 분들이 도제수필, 독사수필, 역사를 읽는 그죠? 역사를 읽다. 그다음 백오, 한거, 병화수필, 병화수필은 영철입니다. 그다음에 뭐죠? 또 뭐 상은수필, 그다음 일신수필은 잘 알죠? 박지원. 자, 그래서 이때 이 수필이라는 이름을 왜 달았을까? 말 그대로 하면 뭐죠? 붓을 따라간다. 그냥 붓 가는 대로.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붓 가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뭐냐니까요? 일종의 책입니다. 진보적인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던지는데 그죠? 그냥 내 붓 가는 대로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내 이야기 너무 토달지 마, 긴장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청주에 이은희라는 사람이 썼던 불경스러운 언어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홍매가 40년 동안 독후감을 우리 인간 삶에 연결해가지고 고전하고 비평해낸 건데 이은희라는 그 수필가는 우리나라의 이런 여기 나와 있던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또 책을 하나 더 소개한다면요 이은혜의 불경스러운 언어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들이 수필을 쓰면서 또 시를 쓰면서 세상에 대해서 연결해 발상의 고리를 잘 가져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재미와 발상. 그중 에디톨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정문, 김정문이라고 전에 명진학 교수를 했는 분인데 이 사람은 문화심리학을 했어요. 그래서 에디톨로지 원래 말하면 에디트 편집하다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합을 해서 OLOGY에서 학이라는 말로 편집학 이래 되죠. 우리말로 부태 번역하면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글 쓰는 때 발상을 전환이나 또 재미있게 사물을 보고 연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휘종 황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세력을 키워서 이제 대륙을 통일할 단계니까 후자 띠부려야 되겠죠. 그래서 금이라고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강희제라고 4대에 강희제가 8살의 황제가 돼가지고 오늘 왜 이야기하니까 그 세계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8살의 황제가 돼가지고
영토를 이제 완전히 이제 통일하고 61년 동안 황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항주에 가면은 서호라는 정말 바다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강희 황제가 그만큼 나라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700~800km 한 700~800km를 요즘처럼 고속열차도 없죠. 서호 구경을 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는데 그럼 황제가 왔으니까 휘호 글씨 하나 써달라 했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휘호를 했었어요. 그래서 화항관어라고 꽃피는 항구에서 물고기들을 보노라 그죠. 근데 옷자가 보니까 어때요? 네, 고개는 4점을 찍어야 되죠. 근데 서점만 찍었죠. 네, 그래서 옆에 이제 신하가 딱 보고 있다가 폐하 4점 찍어야 됩니다, 고교. 그죠? 근데 4점을 찍으면 불화가 돼요. 3점은 물수예요.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하냐니까 물고기는 불판에 올리는 게 아니고 물에 풀어줘야 행복하다. 저는 재미도 없고 상상력도 부족하고 항상 그때요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어때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글쓰기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마음먹은 게 뭐냐니까요. 조금 겸손해진 게 어떻게 하노? 자, 근데 오늘 뭐 이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죠? 이 이름이란 말의 의문은 보면요. 이름은 어디에서 왔죠? 이루다에서 왔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봉안틀을 쓰는데 이제 이 뜻은 이런다. 저하고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이 봉이나 황이 되다. 봉은 뭐죠? 남자, 여성은 황이고 그래서 남녀 합체가 봉황이죠. 그래서 우리말도 참 재밌는 게 남녀를 같이 이루는 말에서는 보면 남자가 대부분 앞에 오는데 나쁜 이야기 할 때는 보통 여자가 앞에 뭐 연봉 나는 뱀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름이 뱀수리예요. 뱀수리 수리 부흥할 때 수리 한 400~500m 밑에 뱀이 가는 걸 발견해요. 그것도 굉장히 좋죠. 시력이 정말 좋아요. 뱀은 몸 길이가 기니까 자기 발에 감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가락을 최대한 짧게 진화했어요. 그 사냥하다가 뒤에 호랑이나 사자가 오면요, 엄지가 빠지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가 어때요? 날아가면 되죠. 날면 되는데. 그래서 위기에 몰리면은 날개가 있는 줄 모르고 계속 도망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한테 진짜 잘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뱀수리가 아닌가. 여튼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뭐 한번 요약을 한다면은 우리 사고를 좀 받고 있는데 유연하게 그죠? 그래서 strange하고 unexpected. 그래서 우리 좀 발상을 strange하고 unexpected한데 그런데 그걸 어때요? 연결할 때 확실하게 콘크리트하게 구체적으로 아까 105,000원을 100원과 500원 109, 509 그 무사히 통과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크레디블 하는 거는 믿게.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로 이모셔널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심플한 스토리.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 말하면 사기죠. 예. 다시 말하자면 글쓰기라는 거는 억진 게 그게 어때요? 더 실감나게 또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날 이 사기꾼하고 막 싸움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화기애애한 술자리가 이루어졌을까요? 술자리. 그렇죠. 홍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빗자루 보면은 놀 수 있는 것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의 마음은 다시 말하면 룰을 항상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룰을 항상 기존의 룰을 가져오는데 글쓰기에서도 새로운 그때마다 룰을 새로 만든다. 그래서 아마 수필이 무형식의 형식이라 하는 말이 내가 글 쓸 때마다 형식을 새롭게 룰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